데이트 방.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이면을 파헤치는 끝장 취재 시작합니다. 등기로 여성을 벼랑간 위협- 가게로 들이닥친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예. 차별 발길질에 CCTV로 지하 목격된 다섯 개가 데이트 폭력, 부러지는 중상- 가해자인 남자친구와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아이고.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못났다. 이별 통보에 격분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뒤 기절한 피해자를 물건처럼 끌고 내리는 모습입니다. 모두 죽이러 간다. 경찰도 죽일 수 있다. 가면 갈수록 심해졌던 게 보이는 대로 주먹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지로 이어지는 가해자들의 협박, 가족 살해를 예고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종속시켜버립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가 피해인지도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성적인 폭력, 물리적 폭력, 또 학대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폭력의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구속하는 폭력의 늪. 피해 여성을 뒤쫓는 화물 트럭의 모습과 와. 대낮에 자행되는 폭력 행위까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고 현재까지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자. 힘드시겠네. 약 3개월간의 동거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과도한 집착과 학대.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 좀 말씀해 주세요. 욕설을 하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집에 뭐 CCTV를 달아놨다고 어디 뭐 나가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 밖에 있으면 뭐 어디냐 누구랑 그냥 계속 물어보고 구속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구속과 집착으로 여겼던 행동들. 어느샌가 걷잡을 수 없는 협박과 통제로 이어졌다는데요. 성관계 같은 것도 좀 하기 싫은데 되게 억지로 하는 게 많았거든요. 안 하면 이제 변했다고 자기 안 사랑하는 거냐고 돈을 안 주니까 안 해주냐고 뭐 청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어도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가 또 있었고요. 피해자에게 송신된 가해자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예요? 망자에게 보내는 부의금 명목으로 진짜 돌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순간 겁을 먹죠. 무섭죠. 이게 무슨 걸안 부의금을 보내요, 살아있는 사람. 하고 그냥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계속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조작을 해서 종속을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가해자의 폭력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고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몇 달간이나 홀로 두려움 속에 방치됐던 피해자. 심리 상태 확인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림 진단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과연 그림 속 드러난 피해자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피해자가 그린 집과 나무, 남성과 여성 그림입니다. 지금 네. 보통 원가족하고의 관계라든가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혼자다라는 그런 깊은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세요. 나무는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감이 전혀 없는 절망감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 그림이나 여자 그림이나 둘 다 중요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눈, 코, 입 뭐 모두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짓을 꾸밀 것 같다,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상당하세요. 앞서 보셨듯 단순 폭행 정도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적 증상이 있었습니다. 우울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뭐 자살 충동이라든가 자살 시도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주변에서 많은 관심, 지지 이런 요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데이트 폭력 범죄. 더 심각한 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네. 그렇겠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 가해자의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 영상물을 염려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아, 저런 걸 협박하는구나. 인터넷 유출로 2차 가해가 자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으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적발 삭제하는 전담부서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보통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가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연인 간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쪽이 피해자의 어떤 신분증,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사람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모욕을 주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올라와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일단은 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찍지 말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좋든 간에 그거는 찍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찍었다 하더라도 그게 유포됐을 때는 빨리 신고하고 본인의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강행한 자를 대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했을 경우는 물론 시청했을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달간 피해자들의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월 14일 기준으로 94건의 데이트 폭력 신고를 접수했고요. 75명을 입건했고 그중에 사안이 중한 피해자 1명은 구속했습니다. 작년에는 일평균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일평균 12건 접수돼가지고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총 3회 적발될 경우 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겠다는 일명 데이트 폭력 3아웃 제도.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벌에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첫 번째 사건화된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세 번까지 처벌을 기다리기에는 사실 피해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뒤집어 쓴 데이트 폭력. 그 실상은 추악한 범죄일 뿐임을 모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